안녕하세요. 방송언어 11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1주 차까지 됐네요. 그래서 글쎄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줌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8주짜리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강의가 실제로 11주, 이번 주 12주, 13주 차까지 이제 선생님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14주 차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실시간 그 강의 시간에 화요일과 목요일 그 시간에 실강으로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말쯤에 구체적으로 그 14주 차의 발표에 관한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그 문어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한글 맞춤법에 대한 것을 최종 정리하고 12주 차에 우리 표준 발음법은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구어합법의 이제 어떤 그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표준어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주 차에 어찌 보면 그런 어떤 규범에서는 현재 그 방송 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주변부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또 이제 로마자 표기법들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3주 차에 하고 이제 14주 차에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15주 차에 이제 시험을 보면 글쎄 말이에요.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나서 방송 언어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11주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60쪽 사이시어 표기 규정을 우리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어 표기 규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재는 160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록 부분에 맞춘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국 부록에 있는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이시옷 규정 30항은 지금 뭐 뒤에 우리 교재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것은 272쪽부터 274쪽 위까지 소개가 되어 있네요.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네, 교재 160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이시옷 표기 규정의 변천과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시옷 표기가 선생님도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굉장히 뭐랄까 불만도 많고 좀 뭐랄까 국어학자들조차도 현행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역시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단어들의 표기를 쓸 때는 잘 못 느끼지만 규정을 만들 때는 최대한 이제 규범이고 이론적 근거를 이제 규정의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 단어들을 들여다보면 되게 이상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런 사이시험 표기 규정의 변천과 논란이 가장 많죠. 현행 맞춤법 체계 가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일반인들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시옷 표기 규정의 변천과 이론적 배경을 우리 교재에서 160쪽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자료 1쪽 좀 선생님이 강의에서는 훨씬 더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강의 자료 우리 지금 한글 그 자료가 있죠. 한글 파일의 자료가 있죠. 그래서 1쪽을 함께 보면 합성어 가운데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것이 30항의 사이시옷이다. 그래서
소리대로의 적대의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의 두 원칙이 서로 맞서서 물러서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원칙이 가장 갈등을 빚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너무 불규칙해지고, 또 그렇다고 원칙을 만들어 온 현행 표기법이 좀 이제 그 어법에 맞도록에 좀 맞춰놓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고,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 사이시험 문제가 참 표기로서도 그렇고요.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단락에 여전히 강의자를 보겠습니다.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이제 명시된 것은 조선 총독부가 1921년에 확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한자, 이 정도 한자 못 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천자, 이제 4급이 천자예요. 한자 급수에서. 천자 안에 드는 한자들인데, 보통학교용, 그러니까 소학교,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언문철자법 대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1921년 거죠. 조선 총독부가 1912년에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개정한 것이고, 그 14항의 사이시오 표기에 대해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이제 막 여러분들 이제 옛날 뭐랄까요, 그 표현 보니까 좀 어설픈데, 이어가 합하여, 두 단어가 합해서란 뜻이죠. 버카버를 이루되, 그 사이에 초금 현상, 촉자는 재촉할 촉자예요. 초금 현상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경음화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금 현상이 생길 때는 일꾼이 오늘날 일꾼이죠. 일꾼 등과 여희, 일꾼 등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여희는 같을 여자니까 일꾼 등과 같이 이어의, 두어의 중간에 시옷을 삽입하려고 하는 자 있으나, 본서에 대하여는 이 책에서는 이 규정이라는 뜻이죠. 각각 경우에 의하여, 각각 경우에 의거해서 시옷을 상어의, 그러니까 윗 단어의 말의 끝에, 또는 하어의, 뒤에 뒤따르는 단어라는 뜻이죠. 단어의 초에, 그 뒤따르는 단어의 앞머리에 부하기로 함, 붙이기로 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시옷을 별도로 중간에 표기하자, 뭐 일꾼처럼, 일시옷 군처럼, 이게 사실은 이제 중세국어 이후부터 이런 식의 표기 전통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쓸 수도 있고, 선행하는 단어의 말음으로 쓸 수도 있고, 후행하는 단어의 어휘에 초성으로 쓸 수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표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동짓딸, 열째딸처럼 선행하는 어휘에 말음으로 쓰거나, 아니면 외양간, 못자리, 귓발처럼, 깃발처럼 이렇게 후행하는 소리에 초성으로 쓰겠다. 둘 다를 허용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두 번째는 현대국어의 맞춤법에서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경우에는 지금 오늘날에는 시옷을 이용한 그런 된시옷이라고 했죠. 된시옷 경운 표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현재는 당연히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와보면 이제 최초로 이제 그때 이제 규정한 것이 1921년이고요. 1930년에 이제 언문철자법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즉 표기주의 원칙에 충실한 표기법을 지향을 하면서 사이시옷에 관한 표기 원칙을 5항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 162쪽으로 넘어가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어가 합하여,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보카벌을 형성하고, 기간에 그 사이에 초금 현상을 생할 때는, 초금 현상, 그러니까 경험화되는 소리가 생길 때는 여좌히, 왼쪽과 같이 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요즘은 쓰지 않는 한주 국종체라고 해요. 한문이 주가 되고 국문이 뒤따르는 기미독립 선언문 방식의 표현이죠. 요즘이야 뭐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공용문자로 해서 국문을 주로 하는 그런 어떤 표기의 방식을 불과 지금 어떻게 보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동지딸 담뱃대 못자리처럼 상어가 중성으로 종할 때는 상어의 종성으로 시옷을 부함. 그러니까 앞글자가 중성,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앞글자의 모음으로, 앞글자의 말음으로, 종성이죠. 말음으로 시옷을 덧붙여준다. 이런 뜻이 되고요. 반면 상어가 상어가 종성으로 종할 때는, 즉 자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다른 말과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 하나여 중간에 시옷을 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쓰는 거를, 지금 21년에는 일꾼처럼 중간에 쓰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30년에 와서는 또 다시 중간에 쓰는 것을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장군과 장군, 문자와 문자, 이제 지금은 문자라는, 수거라는 뜻의 문자라는 말을 안 쓰는데, 장군, 시장에서 일어난 장돌뱅이를 말하죠. 시장에서 장사치, 장군과 장군을 혼당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운데 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가운데 쓰는 걸 허락을 했고, 네. 그러나 부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문의 경우 한자로 쓸 때는 중간 기타에 시옷을 쓰지 않는다, 한자의 경우에는 안 쓴다, 뭐 이런 추가적인 규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한자의 경우에는 시옷을 안 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시옷은 어떻게 돼요? 한글 표기를 위한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에서 한 이제 오늘날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근간이 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년, 여기서는 어문 철자법의 표의주의 표기 원칙이 질적 양적으로 집대성된 것으로 사이시옷과 관련한 표기 규정은 이제 제30항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표의주의 원칙. 그러니까 이 사이시옷이 표음주의를 따르게 되면 굉장히 산만해지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국어학회에서 표기로서도 혹은 문법 현상으로서도 이 사이시옷 문제를 다루면 학위를 안 받겠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복잡하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30항, 이제 이후에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사이시옷은 지금도 현행 규정이 30항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이시옷 규정도 제30항이거든요. 일종의 전통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네, 강의 자료 이쪽으로 넘어가 있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 복합명사 사이에 나는 사이시옷은 홀소리 아래, 홀소리가 모음인 것은 알고 있겠죠. 그리고 닷소리, 이제 고유어입니다. 닷소리, 히읗 받침의 닷소리는 이제 자음이 됩니다. 홀소리. 모음 아래에서 날 적에 위에 우의 홀소리, 위의 홀소리, 즉 앞선 단어죠. 홀소리에 시옷을 받치고, 닷소리와 닷소리 사이에는,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도무지 적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도무지라는 말을 이런 식의 부사로 사용하지 않는데, 부사의 사용도 굉장히 다르죠. 네. 이런 거 참 재밌으니까 어휘도 100년도 채 안 되는 사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전혀라는 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는 어때요? 부정과 호응하죠.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안 된다. 그죠? 부정과 호응하는 부사예요. 강조부사인데 사실 20세기 초만 해도 전혀는 긍정의 부사도 됐어요. 전혀 그렇다. 전혀 전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되게 어색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같은 오늘날도 쓰고 있는 도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음조어만 깨져서 도무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부사의 기능, 호응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사이시옷은 현대구도 맞춤법 통일도 맞춤법도 그렇지만 이제 홀소리 및 모음 뒤라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시옷을 적는 것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음으로 끝날 때는 시옷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잇몸과 같은 예들이 처음으로 추가가 돼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 오늘날에는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잇몸과 같이
실제로는 사이시옷이지만 비음화 같은 경우를 겪어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도 포괄하는 것. 이것은 현행 맞춤법과 이제 흡사해지고 있는 것이죠. 단, 현행 한글 맞춤법 1988년의 규정과는 달라진 것은 뭐냐면, 한자어인지 아닌지, 이제 그 고유어 한자어에서의 사이시옷 규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한자어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죠. 한자어의 경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곡간, 착간기, 6개, 횟수, 뭐 숫자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시옷을 앞에 복합명사에서 앞뒤 앞에 단어나 뒷 단어가 모두 한자의 경우에는 넣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933년의 한글 맞춤법 동통이라는 1937년에 또 1차 수정이 돼요. 1차 수정이 되는데 이 37년에 그 수정안은 우리가 방금 봤던 34년의 규정과 큰 차이는 없고 이제 얘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홀소리 밑에 얘 가운데 잇몸과 같이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이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교재는 163, 164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다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으로 잇몸 말고도 뭐 냇물 뭐 이렇게 되고 닷소리 다음에는 당연히 없던 것이 이제 닷소리 다음에 얘들은 이제 없던 것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닷소리 다음에는 1933년에 없던 그런 얘들을 37년에 좀 얘를 좀 더 풍성하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칼날, 근데 칼날, 암내, 알몸, 강물은 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그 다음 규정에서 얘들은 뺍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어넣은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요상스러운 단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규정을 보면 홀소리 및 모음 뒤의 얘들 오늘날과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 닷소리 및 자음 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보여준 거예요.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실제 발음은 문간, 물결, 칼날은 이상하다고 했죠. 칼날, 암내, 알몸 이건 빼고요. 뭐 손등, 글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도 똑같습니다. 이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쓰지 않음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음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40년에 그러니까 그 2차 수정안, 그러니까 1933년 맞춤법 통일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죠. 37년에 있어 40년에 이제 좀 더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드디어 한글 맞춤법 이렇게 했던 것을 맞춤으로 제목도 바꾸고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된 규정 관련된 30항이 대폭 수정 부강되고 좀 더 이제 그 현대와 같은 구조로 체계화가 되기는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3쪽에서 보다시피 이게 조금 드디어 뭐랄까요? 그 중간 표기를 또다시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 소리가 나는 것에서 뒷간 문간을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됐죠? 자음 뒤에서 나는 소리는 원래는 소리가 나도 뒷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문간 같은 경우는 표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사이 소리가 이게 뭐냐면 모음과 공명자음들 뒤에서 시옷이 나는 것을 함께 묶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니은이나 뭐 영국의 미음, 이응이나 미음 같이 그러니까 모음과 공명자음들은 이제 유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유성성. 그러니까 요 뒤에서 경험화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사이시옷의 표기를 통해서 드러내주고자 하니까 이때 항상 중간 표기가 등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행의 맞춤법 표기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표기이기 때문에 이제 88년에는 이게 오늘날에는 안 쓰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간에 40년에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기를 보면 네, 부기를 보면 리을 소리나 리을어미를 가진 그러니까 공명자음들 가운데 리을만 따로 뺀 거예요. 리을만 따로 빼서 들것, 물것 이것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가운데 쓰기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굴대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단어고, 뭐 들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리을 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 소리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리을 다음에서는 이렇게 중간 표기를 또 허용하고 있고, 디딜방아도 마찬가지는 관형형 엄이 다음이죠. 네, 요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이들은 이 체계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이시옷 표기 문제가 이렇게 여러 번 수정 작업이 거쳐질 만큼 복잡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기에서는 윗날, 그러니까 앞선 단어의 끝소리가 발음이 이렇게 그드브스 이렇게 말하자면 장해자음들로 되었거나, 아래 시옷 말의 끝 첫소리가 시옷 다음의 첫소리가 경음인 경우는 이제 시옷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기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시옷 표기를. 왜냐하면 박속, 맞자제, 그러니까 자동적 경음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나 봄, 꿈, 벌떼처럼 원래 경음인 것은 시옷을 표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옷을 표기하느냐 표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이시옷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 시옷을 경음화가 되었을 때, 혹은 니은이 덧나거나 이런 그 사이소리라고 하는 문법적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발음을 무시하고 표기를 안 하느냐, 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그 다음에 한자어냐 고유어냐, 그리고 그래서 시옷을 중간에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거듭 반복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수정안과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던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이 지금 1940년 사이시옷 표기 규정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사이시옷 소리와 다시 구개음화, 니은이 덧나거나 리을 소리가 덧나는 경우, 네, 지금 사 쪽으로 넘어갔어요. 뭐 챗열, 아랫니, 속립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중간 표기를 썼죠. 그러니까 중간 표기는 사실은 오늘날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나름대로 이제 1940년 수정안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1940은 선행 요소의 종성 자리가 비어 있는 것들도 그 자리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중간에 위치시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간 표기가 아주 확대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면 저절로 호행 요소가 경험화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유시옷을 밝혀 적지 않고 니은 혹은 리우스가 덧나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규정, 오늘날의 독립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표기 사이시옷 규정이 됐지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날의 규정도 굉장히 반발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은 교재 166쪽에 해당하고요. 166쪽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금, 네, 166쪽에 해당하고, 이게 지금 표가 쭉 넘어가 버렸네요. 그냥 넘어가죠. 뭐, 편집을 할 때 이걸 선생님이 깜빡하고 넘겼나 봐요. 자, 지금 그 1946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경우에는 3차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 1946년제 해방 직전이고 오늘날 표기 규정에도 굉장히 큰, 사실은 이러면서 그 다음에 6.25를 겪게 되고, 뭐 이게 지금 먹고 살아야 맞춤법이니 띄어쓰기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후로 거의 1980년대까지 제대로 논의가 못 되고, 물론 50년대에도 60년대에도 뭐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이식과 관련되는 것은 좀 내버려 뒀다가 80년대 이후에 크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형 개정안이 이제 우리한테는 사이시옷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편집을 뒤로 제대로 안 해서 4쪽에서 다음 페이지 강의 자료는 5쪽에 해당합니다. 강의 자료는 5쪽이고요. 교재는 166쪽입니다. 166쪽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그 강의 자료 5쪽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 46년의 표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복합명사나 또는 복합명사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 소리가 나거나 즉 경음이 나거나 또는 구개음한 니은이라 리을 소리가 나는 것은 윗말의 끝소리가 홀소리, 모음인 경우에는 시옷을 받쳐줬고 닷소리, 자음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나랑 몇 가지만 봐도 자음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거의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단 그 자음이 공명자음일 경우, 니은, 미음, 이응 혹은 리을일 경우, 이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논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대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6년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현행 그 맞춤법 원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닷소리는 표시하지 않았다. 자음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윗말 끝이 발음이 홀소리인 것, 넷가, 콧날, 그 다음에 it과 갓법, 그 다음에 3번은 챗열, 니은이 덧나는 것, 이런 거죠. 거기에서 2번을 한번 봐주세요. it과, 오늘날 이거 it과요, it과. 근데 자, 오늘날에는 다 보면 치과, 내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생님 어릴 때는 그 외과 같은 경우 외과 이렇게 써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자어에서 시옷을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유어니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었을 때 지금까지 규정에서는 지금 A 플러스 B라는 그 이제 복합명사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시옷이 언제 들어가느냐의 문제와 A의 발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어떤 자음이냐 이게 포커스였어요. 주로. 그런데 현행 맞춤법은 A와 B가 둘 다 고유어냐 A와 B 중에 하나가 한자어냐 고유어냐 또 둘 다 한자어냐 이게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좀 낯설죠. 2번을 보면. 그 다음 윗말이 전체를 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윗말이 닷소리 자음인 경우입니다. 길가 손등 이렇게 지금 이게 닷소리는 표기 안 하기로 했죠. 오늘날과 흡사하죠. 그리고 상과 간법 이것도 자음이니까 이 경우에는 시옷을 중간에 넣는다든가 중간에 시옷을 넣는 이런 거 없어요. 집닐 니은을 첨가하는 경우에도 닷소리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옷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중간에 적도로한 규정이 다시 삭제되고 니은이나 리을이 지금 강의 자료 5쪽입니다. 니은이나 리을이 덧나는 것을 선행요소의 환경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여부에 따라서만 구별을 해서 함께 이제 묶어버렸고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항에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모두 한자일 경우에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표면화해서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한자어의 얘기를 부각시켰다는 거 한자어의 영어를 이제 부각시켰다는 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연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 자료 쪽 계속 보시면 이제 그 이후에도 사이시옷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개정 작업들이 있어서 1948년에 이제 6.25 나기 전이죠. 4차 수정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제 수정을 하고 교재 167쪽에서 소소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냥 그건 여러분들이 167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만한 거창한 일은 없고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두고 예들을 바꾸거나 얘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거나 할 때 얘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란을 거친 이후 좀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 56년에
5차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역시 뭐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강의자료 167쪽 그냥 각자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 사이에 1950년과 1980년 사이에 그러면 맞춤법과 관련되는 개정 작업은 아무것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익시옷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익시옷과 관련되는 결정적인 논의는 1980년 이제 한글 맞춤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의자료 5쪽에 정리된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 1980은 학회에서 이제 국어학회나 뭐 이런 한글학회 등에서 학회에서 교수들이 이제 학자들이 서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할 뿐 이게 공표되거나 문교부 고시령으로 채택돼서 수정을 하지는 못하고 말하자면 보편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988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현행 오늘날에 쓰고 있는 맞춤법 그 통일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면적인 개정 작업들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현행 맞춤법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1946년에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래로 사이시옷과 관련된 규정은 요때 이후로 제30항, 항상 제30항, 제30항, 제30항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서 현행의 사이시옷 규정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